예, 모모는 어떻게 최연소, 세계 최연소, 역사상 최연소, 문학상에 있어서의 최연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최연소 경청의 대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문학에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미하엘 엔데의 소설 모모입니다. 모모. 여러분 모모에 관해서는 익히 잘 아시죠? 네, 그런데 모모하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나는지요? 예, 저의 경우는 경청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주제가 경청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알기도 하죠.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모의 핵심 주제는 물론 경청도 됩니다만은 더 핵심 주제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뭐든 제대로 알기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모의 등장 인물은 모모를 비롯해서 호라박사, 거북이, 기기, 배포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또 회색 신사들, 시간 도둑들이죠. 이러한 등장 인물들이 나오고요. 그러한 등장 인물들이 전개하는 스토리는 모모와 이른바 시간 도둑들과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모가 승리를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시간을 찾아준다. 이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시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시간의 주인이 되자. 노예가 되지 말고 시간의 주인이 되자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작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보고 계시는데 굉장히 멋지게 생겼죠. 이름은 미하엘 엔데고요. 독일 아동문학가입니다. 모모를 비롯해서 끝없는 이야기, 기관차 대여행이라는 책을 썼고요. 독일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모모의 경우는 40종류 언어로 번역이 됐다고 해요.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동화와 환상소설을 통하여 금전과 시간의 노예가 된 현대인을 고발한 철학자이자 천재적인 판타지 작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아주 멋있는 작가이죠. 모모에도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듣기, 시간, 자기다움이라는 제가 표현은 보물같이 소중한 이러한 세 가지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듣기, 자기다움. 먼저 첫 번째 보물,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모모의 부제와 목차에는 시간이 핵심 주제라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부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훔친 도둑과 그 도둑이 훔쳐간 시간을 찾아주는 한 소녀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다. 이런 부제가 있고요.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차가 크게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모모와 친구들, 2부는 회색 신사들, 3부는 시간의 꽃. 이렇듯이 시간은 이 책에서 가장 우선해서 건져 올려야 할 보물 같은 개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모모는 회색 신사들이라는 특별한 악역을 등장시켜서 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 회색 신사들, 시간 도둑들이에요. 시간 낭비를 막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부추기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게임에 빠진 사람들은 점점 이상하게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유롭게 살던 사람들은 덜 시간에 쫓겨 허둥댑니다. 퇴근 후 아예 친구를 만나러 가지도 않습니다. 기르던 개와 고양이도 버린 채 항상 피곤해합니다. 마음도 차갑게 변해갑니다.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작가의 이러한 설정은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진정한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인간답게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시간 도둑들이 게임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어떤 사진 같습니까? 예, 아주 출근하느냐고 도심 건널목을 건너가는 현대인들의 바쁜 모습이죠. 아마 바쁘다 바빠 이렇게 외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이러한 자문자답을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과연 시간에 쫓겨 사는 시간의 노예인가? 아니면 시간을 지배하고 이끄는 시간의 주인인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예, 당연히 시간의 주인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또 모모에서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물 듣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를 두 번째 보물로 선정하게 된 것은 익히 알려진 모모의 경청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책 속에 있는 다음의 문장 때문입니다. 어떤 문장인가요? 예,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세요. 뭔가가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모모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모모는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런 전문성이 훨씬 풍기는 평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네, 그것은 다름 아닌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재주, 즉 경청의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모모의 듣기 기술은 어떤 것이었나요? 예, 한마디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아주 사려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정장애나 방법장애를 가진 사람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수줍음이 많은 사람은 거침이 없는 대담한 사람이 됩니다. 불행한 사람, 억눌린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밝아지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무의미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치가 가능해, 평범하기 그지없는 한 사람의 나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세상에 나는 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매우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변합니다. 모모하고 만나고 나면요, 대단한 모모죠. 그렇죠? 모모의 경청 기술이 어떻길래 그렇게 마법 같은 힘을 발휘했을까요? 예, 모모의 경청은 진정성이 충만했습니다. 진정성, 단순히 듣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정성을 다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문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모모는 이 세상 모든 것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개, 고양이, 귀뚜라미, 두꺼비, 심지어 빗줄기와 나뭇가지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러면 그들은 각각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모모에게 이야기를 했다. 예, 모모의 경청 기술이 이러한 겁니다. 이러니까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극한대립, 불통의 시대라고 하는 요즘, 모모의 경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경청 기술은 어느 수준인지요? 여러분도 모모처럼 세상의 모든 것에 귀를 기울입니까? 개, 고양이, 귀뚜라미, 두꺼비, 빗줄기, 나뭇가지, 바람에도 귀를 기울이는지요? 여러분도 모모처럼 그런데 귀를 잘 기울이면 여러분도 경청의 대가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본문은 자기다움입니다. 자기다움. 무엇을 깨닫고 발견하는 방법에는 좋은 선례의 타산지석이 있죠. 아, 저 사람처럼 배우고 싶어, 그렇죠? 도움이 돼, 뭐 이러한 것과 나쁜 선례의 반면교사, 아, 저렇게 되지 말아야 해, 뭐 이러한 것이 있죠. 모모에서 자기다움의 개념은 기기라는 인물이 나와요. 기기라는 인물의 반면교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기기처럼 되면 안 된다, 뭐 이러한 것이죠. 예, 시간도둑, 회색 신사의 게임에 빠진 기기는 가난뱅이 기기에서 왕자 기기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기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기기가
어떻게 가난뱅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변했어요. 마지막 남은 진짜 이야기꾼이다. 기기는. 그리고 멋진 그 승용차, 커다랗고 멋진 승용차도 갖게 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3명의 예쁜 여비소도 두고 아주 유명 인기인이 됐습니다. 꿈을 실현하고 성공의 대명사야 이렇게 불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기는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자기다움, 즉 기기다움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모를 만나서 내뱉은 기기의 하소연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모를 만나서 나중에 기기는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기기는 기기인 거야. 하지만 난 기기로 남아있지 못했단다. 이름이 좀 기기라는 이름이 좀 독특해서 의미 전달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나인 거야. 그렇지만 나는 나로 남아있지 못했어. 나는 사기꾼이야. 거짓말쟁이야. 청중에 어릿광대적 꼭두각시일 뿐이야. 하는 일도 싫어. 부끄러워 죽겠어. 요즘 말로 하면 쪽팔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기기 사례는 시간의 노예가 되어 자기다움, 나다움이 결여되면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기 사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히려 기기처럼 되고 싶다고요? 출세하고 싶다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의 선택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자기 다움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일과 삶의 균형이 아닐까 합니다. 워라벨, 소확행의 실천 같은 건 말이죠. 매우 어려운 목표이지만 저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지요? 지금까지 퍼스널 브랜딩에 도움이 되는 3가지 개념, 보물 같은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경청, 자기다움. 먼저 시간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아닌 시간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경청은 진정성 있는 경청은 모모처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자기다움은 행복의 근원이다. 워라벨 같은 것이 실천의 한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물셋, 경청, 시간, 자기다움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돌멩이입니까? 보석입니까? 보다 많은 분들이 보석이나 보물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나답게 성장하는 독서를 지향하는 문학과 퍼스널 브랜딩. 오늘은 시간, 경청, 그리고 자기다움이라는 3가지 보물 같은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모모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책과 함께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